지난주 추석이었는데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저는 외며느리로 저희 집에서 10년 동안 제사를 지내는 그런 조금 고달프다면 고달픈 그런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세미나가 있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여행길을 떠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맡다 보니까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미국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에 푹 쉬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미나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자,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네, 나의 비즈니스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가고 계실까요? 파란 하늘, 너무 가고 싶죠? 자, 오시는 길이 어떠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가을 하늘 너무 파랗고 푸르고 그리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맑은 그런 공기까지 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데 나의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불구불 방향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시야가 흐릿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불안한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은 나의 가야 할 목표가 뚜렷하고 또 뻥 뚫려있고 너무나 신나는 그런 길이죠. 예전에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 왼쪽 길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세미나에서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무섭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때 댓글 중에 제가 어떤 댓글을 읽었냐면 앞에서 깜빡이로 끌어주고 뒤에서 불을 비춰주고 그게 우리 그로잉업 리더님들의 그 마음이라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걸 너무 느꼈습니다. 근데 이 길에서 만약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까만 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앞뒤에 불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불안하겠죠. 그런데 바로 이 비즈니스를 가는 길에 있어서 앞에 불 켜주고 뒤에 불도 밝혀주고 또 어찌 보면 방향성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자리. 어디라고요? 네, 세미나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그전에 저도 이 세미나에 처음 왔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를 잘 모르시니까 먼저 저의 스폰서님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15년 만에 만났어요. 지인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그냥 얼굴을 알고 어찌 지내는 누구의 엄마. 제가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받고 나갔을 때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저의 근황도 물어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그때 당시 제가 교육 쪽에 수학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와, 서윤이 엄마 일 안 할 줄 알았더니 아이들 가르치는 일 정말 열심히 잘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해줬죠. 그 속에서 저는 되게 스스로 만족감도 많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교육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의 삶이 좀 좋아졌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에 제가 선뜻 너무 좋아진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딱 하시는데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바로 현실 점검을 당한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제가 우리 스폰서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 지금 너무 예쁘신데 예전의 모습만 제가 담아왔어요. 우리 스폰서님입니다. 지금 스리스타 다이아몬드님이신 김고은 스폰서님이신데요. 이 사진은 되게 의미 깊은 사진이에요. 제가 첫 그 본사 로컬을 갈 때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날 저를 데리고 차를 몰고 막 가다가 중간에 2시간이나 지났는데 홍대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제 일산에 살거든요. 너무나 길이 많이 막히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중간에 차를 버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제 얼굴 표정 보세요. 어때요?
웃고 있죠? 네, 저는 그냥 그저 해맑은 그런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으로부터 제가 18년 전 우리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 사진인데요. 저희 아이가 중간에 과자를 먹고 있고 그 옆에 스폰서님이에요. 이때도 너무 예뻤죠? 그쵸? 근데 지금은 더 세련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단둘이 찍은 사진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단 한 장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안 친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안 친한 사람 중에 이렇게 미소 짓고 예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식사를 하시면서 한번 톡을 한번 남겨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보이시는 단체 사진밖에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폰서님 여기 계시고요. 제가 그 밑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스폰서님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안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님이 이 시스템 안에서 저를 생각해냈다는 딱 한 가지가 뭐였나 봤더니 에메랄드 때 저를 컨택을 하셨어요. 네, 에메랄드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면서 내가 누구랑 사업하면 좋을까? 내가 누구랑 만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래, 항상 웃고 있고 항상 긍정적이고 제 입으로 잘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리고 뭐든 얘기할 때 항상 오케이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팀 이제 같이 엄마들끼리 밥을 먹어도 무슨 트러블 하나 내지 않는 그런 서윤이 엄마가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택이 됐죠. 저희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아까 전에 그 전에 강사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19살에 결혼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좀 밀리지만 저도 역시 24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고3의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수시 접수 이제 진행 중인데 제가 24살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 좀 유년 시절이 그렇게 막 유복하진 않았기 때문에 시댁이 이렇게 조금 잘 살아주는 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아이 둘을 잘 키우는 그런 애기 엄마로 지내다가 그냥 뭐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교육 쪽 일에 제가 이제 투입이 됐고 트래블 아이들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우리 스폰서님을 만났죠. 자,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에메랄드 때 저를 컨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그쵸? 자, 교육을 제가 했다라고 하니까 자, 우리 이 일은요 항상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교육과 행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많은 행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교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지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를 무조건 이 시스템 안에 초대를 했죠. 자, 저는 처음에 본사에 아까 전에 그 사진처럼 본사에 참여를 사인도 하기 전에 갔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참석은 당연하고 자, 옆에 보시면 컨벤션 참석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컨벤션 참석도 사연이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딘가에 당첨이 된 사진이죠. 자, 이렇게 저는 이 모든 컨벤션까지 아시아 컨벤션까지 단 5개월 만에 모든 걸 다 해냈습니다. 네. 저에게 시스템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본사를 가면 항상 새로운 명단이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본사 가면 어때요? 항상 똑같은 강의 계속 반복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계속 들어서 나 지겨워. 아니면 왜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누군가는 다 알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경험일 수도 있긴 하지만 많은 리더님들이 각자의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떤 하나의 단어 아니면 어떤 하나의 한 분의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제가 들었을 때 저의 명단 중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본사만 가면 미팅을 잡았어요. 항상. 그리고 끝나면 그분과 만남을 주선을 하던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제가 연락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사는 제가 지금도 가면 예전에 컨택했던 거절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여기 오시면 어때요? 나의 꿈을 조금 발견해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한 달, 두 달 동안 잠깐 쪼그라져 있다가 아니면 잘 안 되다가 힘들다가 이런 마음을 다시 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곳,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벤션은 우리 지난달에 다녀왔듯이 유산화의 정말 큰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알아냈어요. 아, 초대하면 되는구나.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엄청 초대했거든요. 물론 강제로 데려간 것도 있어요. 근데 초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초대에 응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힘을 가졌고, 그걸 제가 알다 보니 아, 이 일은 초대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죠. 맞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초대하셨나요? 아니면 나는 지금 신규니까 내가 초대를 받은 사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 프로모션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세미나는 되게 많은 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 다이아몬드도 많이 계시고, 나보다도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노하우를 방출해주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인한 비전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 프로모션 할 때 저보다도 더 많은 성공자들을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리더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해독을 하거나 리셋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 하나가 비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완전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유산화의 명확한 비전을 저는 이 자리에서 보라고 강조하고요. 저는 이제 좀 그런 멘트도 하죠.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유산화를 전반적으로 큰 맥락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작을 할 때 내가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호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직접 보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반드시 성공자들의 노하우가 방출이 될 것이고요. 그 방법들을 우리는 나만 알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한 것처럼 여러 리더님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제가 아무리 와서 해보세요, 이거 미팅 잡아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해도 안 듣던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이 안에서 갖게 되고, 그리고 결단의 깊이까지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세미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에 초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 마음처럼 세미나 많이 이렇게 지금 세미나 가자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6만원 9만원 이렇게 입금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한 큐에 잘 안 하시죠? 그리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나 처음에 우리 스폰서님이 여기 세미나 와야 돼요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 많아요. 네 맞아요. 이분들은 반드시 스타 다이아몬드 되실 거예요. 그쵸? 네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한 큐에 이렇게 초대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만 사례를 조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전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주부님들은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다들 거절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통 이제 이런 거죠. 나는 뭐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저 커피밖에 못 팔아요. 아니면 저 아이들 가르치는 일밖에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일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본인 삶이 좀 달라질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안에 있거나 아니면 성공하시는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일의 결과를 낸 성공자들이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다 잘할 수 있어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 제 얘기를 좀 해주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일을 했지만 아이들 프랩을 가르치는 회사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아이들 교구 활동을 할 때 정말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그 과정을 다 한 번씩 공부를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지 처음부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을 거라고. 자, 그러면 저의 파트너님 중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일을 맨 처음에 이 일이라기보다는 제품력을 보고 제품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잘 성취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너무 안내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분에게 이제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저는 인맥도 없고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그 회사 생활 맨 처음에 신입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일도 배워야 되고 모르는 거 되게 많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문학고도 하시죠? 이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은 다 똑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분에게 꾸준하게 제가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등록을 하는 시점이 코로나 이후에 등록을 하시는 분이라 세미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우리 리더님은 세미나가 있었으면 정말 여기 안에서 방법도 알 수 있고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더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고 좀 전에 제가 학회에 손 들어보세요 하고 있던 그 파트너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세미나가 신세미나 열렸어요 그랬더니 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셔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죠. 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남편이 반대해요. 이런 거 많이 계시죠? 네, 그러면 제가 딱 하나 질문을 합니다. 어머!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하고 다 허락받고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이 자존심이 있죠, 그쵸? 내가 만약에 그런 좀 허락받는 그런 부인이라 하더라도 왠지 외부로부터 허락받는 일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나의 자존심상으로. 그래서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남편의 사회생활 일일이 다 아시나요? 여기서 회의하고 몇 시에 밥 먹고 누구랑 뭐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런 것들 다 모르면서 왜 우리는 다 공부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반대하는 일 하나도 안 하셨나요? 그럼 아니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엄마들 많죠? 저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책, 전집을 사고 싶어요.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시지 않나요? 저 예전에 전집 사고 싶어서 우리 남편한테 이 전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남편들은요 뭐가 그렇게 다 반대고 이게 왜 이 연령대에 필요한지 모른다며 안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가끔 이런 뻥치죠. 이거 중고로 나왔는데 너무 싸게 나왔어.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리고 원래 내 뒷돈으로 우리 아이들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또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자, 융통성 있게 나의 삶의 질을 조금 높여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남편의 반대라는 의미는 딱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남편의 반대에 대한 사례로 뭐가 있냐면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이 아주 흔쾌히 나 김고은 언니 만나기로 했는데 이랬더니 그분 그 언니가 뭐 하나 타자고 하면 하지 마. 그냥 너 뭐 영양제 하나 사가지고 와. 사줘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 제가 처음부터 리셋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오픈을 하고 싶었을까요? 괜히 그냥 저는 이랬어요. 가족의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왕 할 건데 그냥 좋은 쪽으로 제가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세미나 1박 2일 회사로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또 본사 간다고 하는 건 그냥 회사 출근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잠시 잠깐 그냥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사진 중에 제가 피켓 들고 있는 사진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어디 당첨된 사진인데요. 제가 컨벤션을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컨벤션은 솔직히 이렇게 거짓말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주일을 비워야 돼. 싱가포르는 일주일 비워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주일 넘게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이걸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이 일을 하시려면요. 머리가 좋아요.
거짓말할 수 있는 머리라고 저는 말하지 않고 센스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제가 어떤 거짓말을 했나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행사로 이제 여기 세미나에서 항공권을 추첨을 해서 준다거나, 우리 지금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기억해냈다가, 미국 컨벤션은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하니까 가보고 싶다고 해서 엄청 쫄라가지고 그때 오픈을 하면서 나한테 오케이 사인 받았어요, 이미 8월에. 근데 5월에 싱가포르 가야 되는데 도통 얘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켓을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네, 싱가포르이 당첨이 된 거죠. 스스로 그냥 스스로 저에게 당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머리를 또 잘 써야 되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이걸 해야 될까? 세미나가 딱 끝나는 늦게 들어가는 그쯤에는 제가 이제 더 오픈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가 한 4, 5개월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4, 5개월 동안 거짓말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딱 이제 세미나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오빠 이러면서, 제가 지금도 오빠라고 해요 사실.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나 대박이야, 싱가포르 당첨됐어. 그것도 전액으로 항공이랑 숙소까지 다 당첨됐어. 어떡해요? 가야죠. 우리 남편 공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물론 제가 사비를 그걸 만드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너무나 편하게 싱가포르 갔다 오고 미국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이 얘기도 가끔 해줘요.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나의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그 정도의 거짓말 정도는 하면서 조금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 집안의 행사가 너무 많죠. 네, 집안의 행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집안의 경조사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행사에 내가 다 참여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보니까 생일이나 뭐 이런 부모님들 생일, 결혼식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저는 약간 주인의식을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리더님이 주인의식을 이 유성나에서 갖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만약에 내가 대기업의 이사님이라면, 아니면 내가 어떤 매장의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그 대기업을 다니는 그 이사님이 세미나가 있는데 집안의 대소사 때문에 세미나를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안 가실 건가요? 지금은 그럴 만큼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죠. 자, 회사의 중요한 일로 집안일 못 가는 건 이것도 역시 핑계다. 자, 그래서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세미나를 제가 이제 열심히 초대를 해서 달력을 쫙 펼쳤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도 그 한 달에 딱 한 번 있는 그 세미나의 토요일에 생일이 다 있는지, 남편 생일, 아들 생일, 딸 생일 다 있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세미나를 나중에 얘기했지 생일 표시는 미리 다 해놓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좋은 느낌으로 우리 리더님에게 정말 생일이 어쩜 이렇게 다 여기 다 이렇게 있냐고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 세미나는 한 달에 딱 한 번 우리 리더님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고, 그 시간을 이 안에서 나와 함께 썼으면 좋겠는데, 생일은 잠시 좀 땡겨서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남편 생일도 양해를 구해서 미리 좀 한다든지 선물을 좀 더 좋은 걸 주면 되지 않겠냐, 아이한테.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해서 제가 세미나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의 나의 위치를 레벨업 시키세요. 내가 항상 집에서 우리 아이들 생일 챙겨주고 남편 뭐 챙겨주고 이런 사람 말고, 나의 위치를 사장님, 이사님, 그리고 오너의 마인드로 만드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꿈과 희망이 없어요. 대놓고 꿈과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 지금 괜찮은데요? 그렇죠. 저 지금 이 상황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짜 괜찮아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아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든 현실적인 것들이 괜찮는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남편도 괜찮대요?
남편은 지금 어때요?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또 우리 힘들지만 주말에도 막 이렇게 알바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괜찮대요? 이런 얘기도 물어보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 지금 현실 상황이 괜찮아, 안주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의 꿈도 물론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걸 좀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아이들 중학교 때 그 학습에 관련된 진로 상담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상담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엄마들 지금 학업에 다 쓰고 있는 거 노후자금 다 사용하시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다 알면서 써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100명 중에 저의 꿈은요 여기고요, 저는 고등학교 여기 갈 거고요, 대학교 여기 갈 거고요, 저의 진로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단 한 명이 있을까 말까라는 현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 갈 때 점수 맞춰 가는 사람도 꽤 많았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꿈이 진짜 발현이 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있대요. 그게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대학교 입학할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 고3인데요. 점수 맞춰 가려고 수시막 미친 듯이 막 머리 싸매고 하고 있어요. 언제 나타나나 봤더니 대학교 좀 졸업할 시점 그쯤에 나의 일을 선택할 때, 그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그때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 그 진로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의 경제력이에요. 전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꿈과 희망이 나에게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나요? 아빠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생활비에 일원이고, 이만큼 벌어도 이만큼 안에서 생활하는 거고, 이만큼 벌면 또 이만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유학하고 싶을 때, 아니면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그 생활비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의 경제력으로 인해서, 그래, 너 한번 해봐, 너 이 꿈 한번 펼쳐봐, 내가 유학 보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경제력이라는 말에 엄청나게 제가 꽂혔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아, 유산화로 나도 내 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고요. 지금 저희 아이가 고3이지만 공부를 코로나로 놨어요.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저희 아이도 행복해요. 왜? 그냥 대학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저도 생겼고, 우리 아이도 그냥 엄마가 쫄지 않고 너 여기 갈래 저기 갈래 뭐 할래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니까, 어느 날은 좀 속 터지게 침대에서 핸드폰을 바라보는 그 고3의 아이를 볼 때 좀 속은 좀 이렇게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엄마 갔다 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제가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본인의 꿈 아니면 아이들의 꿈에 이렇게 조금 터치를 한번 해봅니다. 자, 또 이런 마지막 살인데요. 저는 천천히 할게요, 다음에 갈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자, 그럴 때 어때요? 네, 알겠어요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세미나를 빨리 오라고 하는 거는 급하게 목표를 향해 달리자는 게 아니에요. 자, 이분들은요, 약간 좀 다운시켜서 천천히의 포커스를 좀 두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알고 그 다음에 판을 알아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 조절은 그때 하는 거예요. 내 로드맵 그리는 방법 여기 안에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은 본인이 하세요. 이런 얘기 하죠.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자, 이거 다 우리 스폰서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쵸? 자, 이렇게 저희 이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다음에 갈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이랬어요. 저는요,
아이도 어리고 매번 이렇게 1박 2일을 쓸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차피 안 갈 건데 그냥 첫 세미나도 그냥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분들에게는 아니에요. 오시고 싶을 거예요. 막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큰 맥을 알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갈지 말지는 리더님이 선택하세요. 제가 근데 오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규 세미나를 한번 오시더니 그 다음에 비전이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안에 초대만 했을 뿐인데 그들이 이 안에서 느끼고 결단하고 이 비전 보고 나의 이 꿈을 발견해내는 이게 다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같은 마인드의 파트너 왜 없을까요? 다 있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파트너 다 있으세요? 바로 처음부터 예스하는 파트너 그게 바로 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리더님들이 초대하고 이것에 내가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신규 파트너님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처음에는 신규 세미나 다 오기 싫었는데 신규 세미나 오고 나서의 마인드 변화가 많이 좋아졌길래 그 좋아진 분들 몇 분만 영상을 좀 찍어봤거든요. 한 3분 정도 좀 되는데 한번 좀 볼게요. 처음에 홈미팅에 참석을 하다가 세미나에 대한 얘기를 스타분들께서 해주셨는데 나도 거기 가야 되나? 아니면 난감이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조금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분위기나 강의들이 너무 좋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그 선배분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성공하니까 이 일이 왜 되는 일이라는 의미를 활동에서도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이지만 저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제가 맨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세미나가 코로나로 인해 중단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스포터님께서 항상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세미나에 가면 항상 다른 무언가를 얻을 것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라는 그런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보니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생각났고 사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님께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 것이 된다는 그 강력한 말씀에 세미나를 또한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벅찼고 정말 뭔가를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고 정말 힘이 넘쳐서 한 주간 또 한 달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세미나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세미나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정말 궁금했고 제가 참여를 해보니 나올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나왔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서현 스폰서님께서 계속 말씀을 꾸준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담되지 않게 계속 하지만 꾸준히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끝까지 말씀을 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못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 불안 이런 게 많은 편인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모험을 떠나보자. 일단 떠나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같이 가자고 하셨을 때는 귀찮기도 하고 했었는데 가야 이제 힘들어 볼 수 있고 소문자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생각해보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이제 정리가 딱 되는 시간들이었고 확신이 생긴 시간들이어서 다음 미전 세미나를 꼭 참석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고 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컸는데 스푼서님이 세미나에 단호할 준비를 시작하는 거라고 하셔서 이런 남편과 함께 참석을 하게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스폰서 맞으시죠? 자,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미팅을 갔어요. 지인 미팅을 가든 파트너의 미팅을 가든 해야 되는 고민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을 3DC 열고 제품 주문하고 그러려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러 가세요? 빅 리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의 빅 키리더 그리고 우리 파트너님의 키리더. 자, 우리 키리더 찾으러 가려면 리더를 찾아야 되는 그런 거에 몰두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단순하게 미팅을 해주는 사람이 스폰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미팅을 해서 3DC 열고 그 다음 해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늘 꾸준히 만나서 제가 잘했던 거 하나는 딱 그거예요. 늘 꾸준히 만나서 그분의 꿈 터치해주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봐주고 그리고 초대해주고 이런 것들. 자, 스폰서는요 일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시를 해주는 사람,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스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다 멈추시지 않나요? 저 남편 때문에 안 돼요. 저 우리 남편이 반대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이렇게 다 거기서 멈추는 스폰서는 초보 마인드의 스폰서예요. 진짜 베테랑 스폰서는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우리 스폰서죠. 우리 스폰서님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우리 파트너님들에게 안 되는 거 되게 만들어주는 스폰서가 되고 싶은 거죠. 이사님도 그런 스폰서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방법을 찾아줘야 되고요.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을 바꿔주는 게 바로 스폰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글귀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빨리 가고 싶죠. 저도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다 보면 욕심이 생기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삶과 목적이 있는 삶, 바로 그 삶에 실패가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좋지 않나요? 제가 이 강의에 가장 큰 주제를 갖고 있는 글을 너무 찾아서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방향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끌고 오고 싶어 하고 또 그분을 성공시키고 싶어 해도 나 혼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들이 그냥 이 방향으로 잘 초대를 해서 그 안에서 그분이 스스로 깨어질 수 있게 만드는 이 세미나, 이 안에 초대하면 만세 오케이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초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초대를 해서 데리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세미나에는 만약에 초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단 한 명의 초대 어때요?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인원이 한 명씩만 초대해도요 넘쳐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너무 기분 좋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단 한 명, 파트너의 파트너라도 아니면 나의 신규 파트너라도 이렇게 단 한 명을 초대하는 그런데 집중해서 다음 세미나에서는 더 많은 리더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